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22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6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5월 17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경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지는 정해가 되겠습니다. 오늘 명식은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과 다음으로 일간이 태어난 원령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오늘 주어지는 3주를 비교 분석한 연후에 생실가 어떻게 주어지면 사주가 중화될 수 있는가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일간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간, 오늘은 정화일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아니라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로 분류를 한다라고 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즉 화의 기운을 나타낸다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음화라고 하는 정화는 뭐에 비유를 하냐면 되게 등촉화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등촉 아시죠? 등촉. 촛불도 등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옛날에 아주까리 기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심지 만들어서 이제 밤에 불을 켰던 이런 것도 해당이 되고, 요즘 같으면은 전기불 같은 것도 등촉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촉화라고 하는 거 무조건 촛불 내지는 무덤불 이렇게만 보시 마시고, 그 범위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다. 밤에 뜨는 달, 밤에 뜨는 별, 다 이거 뭐 정화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뭐 어차피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등촉화라고 하는 것 이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겠고, 등촉화의 특징은 뭐냐면 양화인 병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빛을 발하고 자기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하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자, 비유를 하자면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양화인 병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하늘에 떠 있는 달은 어떻게 돼요? 음화인 정화로 볼 수가 있겠죠. 자, 태양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수소 핵 그 융합을 해가지고 스스로 엄청난 고열의 빛과 열을 발산을 하게 되는데, 정화인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죠. 그 다음에 정화 같은 경우는 스스로 열을 내지도 못합니다. 태양빛을 받아서 내지는 태양열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달 표면이 뜨거워질 수도 있고, 태양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달 표면이 굉장히 식게 되줘서 달 같은 경우는 달 같은 경우는 지구보다는 개념이 좀 작잖아요. 근데 태양빛이 닿는 온도에, 태양빛을 직접 받는 데는 온도가 뭐 수십 도에서 뭐 수백 도까지도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 반대에 있는 그 측면은 어떻게 돼요?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데는 영하로 엄청나게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작용을 하냐면, 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잖아요. 달보다. 그죠? 근데 지구 같은 경우는 바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양의 물이 있기 때문에 이 수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급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 대개 지구 같은 경우는 온도가 뭐 양극지방 같은 경우는 물론 굉장히 춥고 적도지방은 굉장히 뜨겁다 하더라도 대개 그 기온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달 같은 경우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햇볕을 받으면 굉장히 고온으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햇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 굉장히 저온으로 내려가는, 약간 좀 극단적인 그러한 환경이죠. 제가 지금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밤에 달을 볼 때 그 달빛은 뭐냐면, 달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빛을 내서 밝게 빛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서 그 태양빛을 반사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 달의 각도에 따라서 그것이 보름달이 되기도 하고요, 반달이 되기도 하고, 또 초승달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한다 해서, 양화인 병화, 정화의 차이는 뭐냐면, 병화 같은 경우는 극도로 약하지 않는 이상은 인성이라고 하는 것, 즉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크게 연연하지 않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성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계속 유지하게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4월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 5월이잖아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굉장히 왕하거든요. 이렇게 왕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그 특성 때문에 반드시 목은 한두 점 천간의 간목이 됐건 지지로 임목이 됐건 이렇게 한두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사주 전반이 다 화국으로 형성됐는데 목이 있으면 좋으냐? 그건 또 그렇게 볼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조열한 국세를 만들게 되는 거니까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사주 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는 한 번 더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기본적인 특성, 정화라고 하는 것, 등촉화라고 하는 그 세 글자 안에 정화의 특성이 녹아져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정화의 특성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5월 원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5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5월이라고 하는 것, 이제 벌써 5월도 어추 한 반 정도 이상은 뭐 지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5월 계속 한 30일간 계속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하게 되니까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5월이라고 하는 개념, 5월이라고 하는 느낌은 이런 느낌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도만 느끼시면 되고요. 다음에 어떤 사주를 보든 간에 월령이 5월이면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화를 맞추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만 이렇게 체득을 하셔도 거의 엄청난 수준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령이 그만큼 중요한 두 글자가 됩니다. 나머지 글자는 이제 참고적으로 배합을 맞추는 것에 해당이 되고, 사주를 볼 때 두 가지 큰 축은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염천지절이라고 해요. 염천지절 아니면 염상절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죠. 염천지절 염상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뭐냐면 몹시 뜨거운, 몹시 더운 날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른 말로는 열천이다 그래요. 열천. 뜨거운 하늘이란 얘기죠. 하늘이 뜨거울 때는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그렇죠. 여름이죠. 겨울에는 햇빛이 쨍쨍 나도 어떻게 돼? 겨울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자, 봄, 가을에는 그냥 사람이 그냥 이렇게 반팔 정도 아니 내지는 얇은 긴팔 정도 입어도 그냥 살기 좋은 적정한 뭐 한 18도씨에서 20도씨 전후 왔다 갔다라고 한다면, 여름 같아서는 벌써 기본적으로 30도 넘어간다라고 넘어가는 날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계속 우리나라도 아열대성 기후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면서 밤에 열대야 현상 같은 것도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여름이라고 하는 것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그다음에 부채도 없는 날씨,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 운동장에 그 땡볕에 혼자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 땡볕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농사 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5월을 바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장 없이 햇볕은 따갑지요. 비는 오지 않아서 땅은 지금 쩍쩍쩍쩍 갈라져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밭에 심어져 있는 콩이라든가 아니면 각종 작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추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상추 같은 경우는 물 없이 바로 뜨거운 햇빛을 많이 받으면 금방 녹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 작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염천지절, 그 다음에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가장 극성한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양이 자월에서 시작해가지고 진월은 5양, 4월은 6양, 그 다음에 5월은 뭐 7양이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지만은 가장 양이 극상하고요. 그 다음에 하지를 기점으로 해서 음이 희생을 하죠. 그래서 5월에는 1음이 희생한다. 양이 가장 극성한 때 1음이 희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무더운 때, 가장 뜨겁고 열기가 아주 염렬한 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가장 큰 관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그 뜨겁고 건조한 고온 건조한 날씨를 어떻게 시원하게 조후하느냐에 따라서 사주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 염열한 고온 건조한 날씨에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마치 사하라 사막 같이 사막화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막 가보시진 않았겠죠. 근데 사막이란 날씨 어떻게 돼요? 낮에 뜨거울 때는 막 40도, 50도까지 육박하게 되고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러한 환경에서 자는 뭐 전갈 같은 것도 있는데 그 전갈도 100% 거의 뭐 100%까지 아니더라도 물이 막 전무 없다 그러면 그 정갈도 살 수가 없겠죠. 정갈이 거기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디서든 물기를 수분을 섭취할 수 있으니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갈이 그런 데 사는 데는 어떻게 돼요? 큰 사막이라 하더라도 바위 틈 같은 데는 그늘이 지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약간의 습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틈바구니에서 그 작은 물기를 가지고 사는 것들이 전갈이라든가 이런 뱀 같은 경우라든가 조금 한 뭐 벌레 같은 것도 살긴 하지만 그거는 좀 악조건 속에서 사는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여건이지 그 일반적인 동식물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건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여름에 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떻게 돼요? 저 우리 인간 같으면은 편의점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단 물부터 사서 먹고 보죠. 그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건 물론 4월도 마찬가지고 미월도 마찬가지고 4, 5, 미월은 염천지절, 염상절이라고 해서 여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이 수라고 하는 거예요. 수. 그죠? 그래서 반드시 5월 정화뿐만 아니라 모든 일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뭐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염렬한 5월 한여름에 열기를 식혀주는 마치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이 적당히 아주 흠뻑 이렇게 내리게 되면 모든 산천, 산이라든가 들판에 올 여름 같은 경우도 이제 비 안 올 때 산을 한번 봐보시면 산이 뿌였습니다. 그쵸? 건조해지니까 먼지만 펄펄 나잖아요. 뿌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 이파리라든가 풀들은 어떻게 돼요? 축 처져가지고 애들이 희마리가 없다 그러죠. 그래서 전문 용어로 생기생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생의가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왜 지금 뭐 아프리카 난민 이런 사람들 보시면은 뭔가를 좀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건데 쫄쫄쫄쫄 진짜 계속 물이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이 그래도 물만 먹어도 한 달 이상은 버틴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물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동물들이든 식물들이든 거기다 날씨가 더우니까 더 퍼져버리죠. 그쵸? 차도 너무 열받으면 퍼져버리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에 있는 어떤 동식물들이 어떻게 돼요? 축축 늘어져서 생기생기가 없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막 엄청나게 좀 이렇게 딱 와가지고 그 무더운 날씨와 그다음에 가뭄을 다 충분히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산이 푸릇푸릇하게 보여요. 진짜 그야말로 그 뿌였던 것이 싹 가라앉고 그 다음에 나무 잎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돼요? 진짜 짙푸른 녹색을 띠면서 아 저것이 진짜 산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임수가 됐든 아니면은 뭐 개수가 됐든 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 되지 않는다 그랬죠. 포태법상으로 5월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어떻게 돼요? 절지 내지는 태지에 해당이 돼서 매우 약하기 때문에 금이 있어서 생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되게 유금 같은 거, 신금 같은 것이 지지로 있거나 아니면 천간으로 경금, 신금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 경금이 수를 생해주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충분하게 천하를 충분하게 적셔서 해갈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 금이 이렇게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어떻게 돼요? 내리는 듯 내리다 마른 거하고 똑같아요. 엊그저께 운동을 나갔는데 잠깐 비가 내리려고 해가지고 빨리 집에를 가야겠다라고 하는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거기 벤치 뭐 오두막 같이 전원 데가 있어서 거기 앉아 있었는데 비가 오다가 말았어요.
충분히 좀 한두 시간씩 충분히 내렸으면 되는데 비가 한 뭐 20분 정도 오는 듯 마는 듯 하다가 말았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또 아스팔트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햇빛을 뜨겁게 받으면 아스팔트 온도가 거의 계란 후라이를 할 정도. 그 다음에 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차도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거기다 그 후라이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온도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다 말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아스팔트라든가 땅을 충분하게 어, 시원하게 만들지를 못하고 뜨거운 열기를 식히다 말면 어떻게 돼요? 내렸던 비가 다 한증막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증막 감 오래 못 있잖아요. 답답해가지고. 그러면 비가 오다 말면 그와 같은 한증막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히려 더위가 더 가중되는 그런 고온 다습인데 엄청나게 그 다습이라고 하는 것이 좀 충분하게 열기를 식혀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습도 때문에 오히려 고온 온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월이라고 하는 것, 정화가 5월에 태어났건 어느 시간이 5월에 태어났건 반드시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이 있어서 수온을 마련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으면은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금과 수로 배합을 마치는데 자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녹을 얻었다고 해서 걸록격과 같습니다. 걸록격. 그래서 일간이 굉장히 왕합니다. 왕해가지고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임의라 가지고 임의로 내 마음대로 쓴다는 얘기 쉬운 말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정화는 정관인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관인 개수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는 칠살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대개 5월, 4월 같은 경우는 개수를 쓰는데 정화 같은 경우는 개수보다는 임수를 쓰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조구도 하지만은 정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정화일간을 보광, 수보 양광도 합니다. 그래서 임수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렇다면 저 개수를 전혀 쓰지 못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는 뭐 또 다시 뭐 5월에 뭐 정사가 되고 화국이 형성됐을 때는 뭐 임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면 개수 자체를 쓸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한수이기 때문에 100% 정화는 개수를 봐서는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화가 너무 치열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수도 쓸 수 있다. 이때는 742라 하더라도 등이 개수를 쓸 수가 있겠고요. 재성으로서 이 7살을 또 도와줘야 되죠. 이거는 뭐 어떻게 돼요? 제자 약살 이렇게 되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5월에 태어났건 정화가 5월에 태어났건 금수를 봐야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고요. 그 다음에 임계수는 관살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병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대개 제자 약살 이렇게 되는 국세가 된다라고 하면 재생관살이라고 해도 되겠죠. 재생관살. 제자 약살이나 재생관살이나 뭐 이거는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것이 마찬가지죠. 살이 약한데 재성으로 도와준 것이 제자 약살인 것이고요. 재성으로서 관성이나 정관이라든가 칠산을 생겨준다라고 하는 뜻도 재생관살 이렇게 뭐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 용어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참 처음엔 좀 난해고 좀 어색해서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용어를 쓰시는 거지 처음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왔을 때는 실력이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월등히 더 발전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저는 그냥 이거 쉽게 말할 수도 있죠. 쉽게 그냥 재성으로서 칠사를 생겨주면 되는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이거는 머릿속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죠? 용어를 알면 용어의 뜻 재생 제자 약사 이렇게 하면 이 용어의 뜻은 뭐다 이것을 어디서 배웠더라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제자 약살 재생관살 이런 표현을 썼었구나 하면 그 상황 분위기가 벌써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용어를 꼭 써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의 명식 3주 보시고 그 다음에 생년월일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5월에 태어나는 명식이겠고요. 이거 뭐 격국으로 보게 되면 아까 정화가 5를 보면 녹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5라고 하는 것은 병화 입장, 어저께 강의를 했었죠. 병화는 5를 보면 양인에 해당이 되는데 음간은 양인의
음함이 없다라고 했어요.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화 음간도 양인을 논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양인이 아니라 공식 명칭은 음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인. 양인하고 음인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양인 설명하면서 그 너무 그 왕함이 극에 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악기가 생한다 그랬잖아요. 악한 기운, 사악한 기운이 생겨서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악하고 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중화가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미는 그런 그렇게까지 뭐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의미는 의미라는 게 그냥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뭐 의미는 그렇게 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 정화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이거는 그냥 양인이 아니라 이건 녹인이기 때문에 정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냥 걸록격으로 이렇게 놓고 보셔도 되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연지에서 어떻게 돼요? 기해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했기 때문에 정화가 기토로 보게 되면 식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식신격으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식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정화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도 왕해지게 되고요. 5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하니까 매우 건조하고 뜨겁다라고 하는 것 연상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 자, 일간이 왕하면 일간이 왕하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는 건데 여기서 재자라고 하는 것은 뭐 재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관은 관성을 뜻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화 입장에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해당이 되는 것일 거고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수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치가 맞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이라고 하는 것은 뜨겁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화 일간이 5월에 태어나서 왕하니까 재관을 쓰는데 그것도 금수는 어떻게 돼요? 금수가 있게 되면 조우하고 일간을 억제하는 그런 용도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개수를 쓰든 임수를 쓰든 뭐 그거는 이제 뭐 사주에 있으면 쓰는 거고 없으면 못 쓰는 것이지만 이 사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해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정관인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 정관 해수로서 뜨거운 열기를 뜨거운 열기를 식혀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화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임수로서 뭐 관성으로서 일간을 이렇게 억제시켜주는 것, 억부한다 그러죠. 억제시켜주는 거고요. 이거를 일간의 특성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화일간은 어떻게 돼요? 수보양광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가 용신일 때는 어떻게 돼요? 수를 생해주는 금이 있게 되면 그것은 희신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화가 5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절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이 있어 수를 생수해 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월간을 보게 되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죠? 투출되어 있어서 경금이 수를 보좌해 주는 희신이 되겠고요. 다행히 이 기토라고 하는 식신이 재성을 이렇게 생조해 주게 되니까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지를 보게 되면 다시 해수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해수가 하나 있는 거하고 해수가 두 개 있는 거하고는 일단은 5월 염상절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 근데 너무 많아서 또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출은 안 했지만 연지의 해수, 일지의 해수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좀 좋은 거고요. 정해, 일지에서 이거는 일주론에 해당되는 건데 뭐 일주로만 가지고 사주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일주만 가지고 특성 알기는 힘들고요. 역시 사주라고 하는 것은 사주 전반을 놓고 봐야 되겠죠. 정해 일주는 일간 일지가 정관이어서 정해 일주들이 되게 보면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 마음이 좀 인자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해 일간이라고 하는 일간들은 되게 보면 여자 같은 경우는 일지관성이기 때문에 정관이잖아요. 그러면 남편덕이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 성품이 굉장히 인자하다 그랬죠. 근데 정의 일주 여자가 무조건 남편덕이 있느냐? 그렇지 않죠. 일지에 있는 이 오행이 그 글자가 어떻게 나한테 작용을 하는지를 봐서 나한테 좋게 작용을 하느냐, 나한테 나쁘게 작용하느냐를 놓고 봐야지 얘가 길진으로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남편 덕이 있는 거고요. 관성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나쁘게 작용한다라고 하면 남편 덕이 없는 것에 해당이 되죠. 자, 5월에 태어나서 굉장히 고온 건조할 때 수가 굉장히 필요하고 일간이 왕했을 때 일간을 억제하는 것이 용신이 되니까 해중 임수의 용도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럴 때는 반드시 남편 덕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가 태어난 월령이 자월, 해월 같은 엄동설원에 태어났을 때 이때는 남편 덕이 있다라고 보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주를 보는 기본 방식이라 이 해당이 되겠죠. 자, 3주는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주어진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해 일주 자시면은 반드시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 경자시가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저기 제 강의 뭐 유튜브가 됐건 어디가 됐건 거기서 저 시두법이라고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강의 내용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정화가 5월에 태어나서 해수를 보고요. 다시 자수까지 보게 되면은 이거는 수가 오히려 좀 더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경금도 두 개가 있어서 수를 생해주죠. 이거는 이제 아까처럼 다다익선이다. 자, 5월이기 때문에 수가 많아서 좋다라고 하면 뭐 크게 나쁠 것 같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것이 오자 하나만 놓고 오자 하나만 빼면 어떻게 돼요? 이건 다 일간도 빼야죠. 일간을 빼고 오자 빼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금수 토는 어떻게 돼요? 금을 생겨주는 거니까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삼복생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삼복생한으로 보게 되면은 비록 5월이라 하더라도 금수가 왕량하게 되면은 한여름에도 한기를 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삼복생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령에 있는 화를 용신으로 써서 어떻게 됩니까? 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국세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거는 5월이 양이 가장 왕하고 또는 화가 가장 왕하기 때문에 금수가 이 정도는 있어주는 것도 뭐 사주 배합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주는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금수보다는 이건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더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으로 신축시를 한번 보죠. 신축시가 되면은 뭐 축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이 신축이 아니었을 때 경금은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이 솔직히 지지에는 하나도 없었고 단지 오중에 있는 기토가 투출을 해가지고 경금을 생해주는 역할을 했었잖아요. 근데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얘가 생조를 받는 것에 더하여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잖아요. 자, 통근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포태법상 임관지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왕지에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생지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합의 끝자리, 그 다음에 방합의 끝자리, 방합의 자리에 통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축이라고 하는 거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사유축 삼합의 끝자리가 되기 때문에 통근할 수가 있겠죠. 축중 신금도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경금이 더 살아나게 되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수를 생해줄 수 있는 역할, 그 다음에 신금도 다시 수를 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름 사주 국세는 잘 짜여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임인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지지로 일시로 어떻게 돼요? 인해한목하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정화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일간이 왕하더라도 지지나 천간으로 목 한 점 정도는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인해한목한다 하더라도 뭐 해중에 있는 인해한목에서 해수가 완전히 목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수의 기온이 많이 좀 떨어진다. 그래도 습기는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연지에 있는 해수가 그대로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연간에 이제 시간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약하지 않고 세력을 갖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국세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간정화하고 시간에 있는 정임수하고 정임합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정임합해서 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로 탐합하니까 사주가
탁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탐합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민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좋은 시인데 이렇게 탐합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생시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을사시 같은 경우는 을사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사해충이 되죠. 이 해수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했었던 건데 사해충이 되면 물론 사화 깨지겠죠. 사화도 깨지만 일방적으로 사화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해중에 있는 임수도 어떻게 돼요? 5월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충하게 되면 해중에 있는 임수도 어떻게 됩니까? 증발되거나 마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해서 이거는 사해충이 돼서 일단 용신으로 써야 될 해수가 깨지는 것이 이거는 좋지 않다 볼 수가 있겠고요. 병오시가 되면 이거는 병오시가 되면 자 이거 이 말씀 드렸죠. 음간이 양간의 임간지나 제왕지에 생하고 양간이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음간의 용신충법을 따르지 않고 양간의 용신충법을 따른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병화에 맞게 용신을 치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5월에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일간이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임수를 얻어서 조우하는 것도 조우하는 거지만은 병화를 수보 양광 해줘야 된다. 병화의 기운을 적절하게 이제 억제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뭐 이치는 해중임수 명신을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경금으로서 수를 보조해주는 것은 똑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국세였다라고 하면 또 좀 정화하고 병화는 약간 용신충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데 5월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정화나 병화나 어차피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재관을 쓰는 룰은 똑같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해중 임수 경금 월간의 경금이 용신 희신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